자, 배림으로 가볼게요. 배림. 배림. 김만배의 명품 선물을 받은 채널의 기자가 배림이에요. 달리 말하면 웬만한 언론사들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회부의 사회부장은 데스크급이 되는 거고 사회부에서 올라오는 기사들 중에 내가 게이트키핑하는 게 사회부장인 거고 그 사회부 중에 법조팀이 있는 거예요. 그 법조팀의 팀장이 배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특수부 검사들이 무슨 사건만 있으면은 지들 업무 중에 반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라고. 그때 이미 조국 장관 때 윤석열 검찰의 대검에서 한동훈이 그때 반부패 수사부장이었지. 그러면서 이미 애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친해. 근데 그 명품을 받은 채널A 기자가 김만배 백 받은 기자가 배림이라는 거야. 구찌 신발. 여기서부터 신발 합시다. 저 배림이라는 이름이 그 이동재 기자하고 같이 나왔던 그 이름 맞아요.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 맞습니다. 뒤에 한번 쭉 한번 볼게요. 한동훈과 배림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냐면 이게 채널A 기자 이동재의 바로 상관이야. 이 배림이가. 그 이동재가 검언 유착 사건이 났을 때 배림하고 백승우가 누구냐면 이동재랑 같이 한동훈 인터뷰를 갔던 바로 그 밑에 쩔다구 기자. 우리 대응은 녹취록 자체가 없는 거거든. 네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녹취록이 있었는데 없애놓고 우리가 없는 거거든라고 이렇게. 그렇죠. 가능. 녹취록이 있지만 네. 없는 거다. 우리 공식 대응은 없는 걸로 친다. 그렇지, 그렇지. 예. 없는 거야. 우리 녹취록 없는 거야. 네네네. 그리고 나서 배림이 한동훈하고 11번 보이스톡을 해요. 11번. 간단히 말해서 야, 그 녹취록 그러니까 보도하려고 하니까 그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졌어. 그 검언 유착 사건 MBC가 보도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동훈이 이동재하고 저 백승우한테 했던 말들이 보도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냐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동재가 그 녹음 파일을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동재한테 배림이 들으니까 파일이 삭제됐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림이 한동훈하고 11번 보이스톡을 하는 거예요. 보이스톡 하면 안 걸릴 줄 알았겠지. 얼마나 친하면은 11번 보이스톡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걸린 것만 11번인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동재가 그 취재를 할 때 한동훈 인터뷰로 간 거 있잖아요. 그게 배림의 지시였다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배림하고 한동훈은 엄청난 깐부예요. 배림 스스로가 나는 검사라고 착각할 정도의 사이야. 야, 한동훈 검사랑 취재해봐.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한동훈이 좌천돼 있을 때예요. 지방으로 내려가 있더라고. 그러면 한동훈은 정말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 관리가 굉장히 탁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의 와이프하고도 뭐 수백 번 카톡하고 막 하잖아요. 이런 법조 기자들하고도 이런 정도 친분이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평소에 사회생활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보이스톡 11번, 들킨 것만 11번.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배림이 이걸 쉴드 치려고 막 카톡하고 이러는 장면들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 배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배림이 한동훈 담당이었어. 이동진은 배림의 부하 직원이야. 금액락 네. 첫 번째. 이 검언육 사건이 들키자 배림이 이동재 증거인멸로 녹취록 없다고 한동훈한테 보고를 해. 야, 알아봤더니요 삭제되고 없대요. 보고를 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배림의 보고를 받고 보고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엔 보고로 보여. MBC 기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보도하면 법적 조치할 거야. 증거 없다 이거지. 증거인멸이지. 한동훈 핸드폰 비밀번호 안 깐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증거 없다. 그러고 그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녹취록 없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확신을 갖고 수사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안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니까 윤석열이 총장일 때 한동수 감찰부장이 왔을 때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쇼하지 마라 그랬다. 네. 그게 같은 맥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를 어떤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문제 삼으려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무슨 인베스트먼트 그 사장한테 이제 공작을 하다가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유시민에 대한 그 불리한 증언을 네.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VK 이철. 예, 굉장히 그 어떤 공작을 벌이다가 그게 들켰던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동재랑 같이 갔던 부하 기자 핸드폰에서 녹취가 나와버렸어. 사실 잣됐던 거죠. 그러면 사실상은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감옥 가야 되는 사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검언 유착이나 고발 사주가 다 정점에 윤석열이 있거든요. 윤석열이 지시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동재 부하 배모 기자 핸드폰 저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원래 그 이동재가 그 제보자 X나 뭐 이렇게 그 한동훈 그 당시 검사나 이런 사람들 만날 때 그러니까 그 서로 믿기 위해서 휴대폰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서로 녹취 안 하는 걸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때도 그러니까 저 부하 배모 기자가 그 약속을 어기고 양말에다가 핸드폰을 숨겨서 그 녹취를 했던 게 들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그 배모 기자도 자기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대장동 녹취록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딴소리 하기가 웃기다. 아예 녹취를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대장동으로 돌아가면은 김만배한테 배혜림이가 명품 신발? 그거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정도 하는 스니커즈라고 아, 합니다. 그것만 받았을까요? 더 받았겠죠. 들킨 것만 그 정도인 거죠. 아,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신발을 산다는 거는 정확하게, 오빠, 나 이 브랜드에, 이 디자인에, 이 사이즈야 라고 말을 해서 사다 준 걸까요? 아니면 긴 카드를 거래요. 줬을까요? 신발은 사이즈가 중요하죠. 네. 아니, 저는 그 만배형 카드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냥 카드를 줬다. 그게 아니라 저기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신고 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만배형 그럼 뭐예요? 연락처 좀. 이런 맥락으로 이재명 대표랑 김성태 연결하듯이 하면은 한동훈의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따까리 법조 배림이 또 김만배랑 친해. 돈을 이렇게 받아. 그러면 이 사건은요, 지금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한동훈도 대장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 네, 맞죠. 왜냐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수 형이랑 성렬이 형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곧 자기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성윤한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는 게 이 타이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채널A는요, 중앙일보랑 한겨레랑 다릅디다. 배림이 명품 신발 수수 의혹에 역류 있다고 다 나왔잖아요. 일단 공식 사과가 없어요. 관련 보도도 아예 안 합니다. 명품 신발 하나 가지고 그런 똥표창 아닐까? 채널A에 검색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씹고 가는 겁니다. 이 보도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김만배한테 돈 받았거나 신발을 받았던 기자가 있었다는 거. 신기하네. 지금 한겨레나 다른 신문사들은 사퇴하고 대표이사도 사퇴하고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요. 네. 야, 정말 뻔뻔하게 그냥 묻고 가는 거죠. 지금 드러난 금액만 보면 채널A가 제일 작은 금액이어서 그냥 뻔뻔하게 버티는 걸 수도 있죠. 채널A가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막 몇 억씩 받아갔는데 신발 하나 100만 원짜리 가지고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들이 다 집중 포화해서 한겨레가 얼마 받았고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들 더 많이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발 하나요? 배림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몇 억씩도 주잖아요. 네. 나중에 들키면 돈 거래였다고 돌려주는 방식. 빌려 받은 거죠. 이자는 10원 더. 그 자체도 불법이에요. 50억 클럽으로 추정되는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이 김만배한테 50억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나서 봤더니 이자를 안 줬다 해갖고 김영란법으로 지금 기소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노비 어떻게 하냐면은 아시겠지만 김만배 같은 사람이 특히 법조팀 애들 기자들한테
술자리를 가면 술만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술자리 가면 술 정말 비싼 거 맛있게 사주고 택시비 하라고 금일봉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쓰는 거예요. 거기는 포함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으로 주는 어. 거니까. 그렇게 받아 처먹은 게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베일이면 100만 원짜리 신발만 받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짐작 가는 게 이제 쇼핑백이네요. 그리고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지금도 그 내역을 못 밝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용도예요. 자기가 이제 한참 막 분위기상 몰릴 때 대전 내려가가지고 대전 지검 고검의 검사들 만나고 술자리를 내. 그럼 뭐예요? 거기다가 금일봉 주고 가는 거지. 야 택시배 통 크게. 그런 짓 했던 문화예요 현재까지도. 그러면 한동훈하고 베일이 왜 가까워졌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동훈이 그 법조 기자들 관리를 엄청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언론 상대하는 건 뭐 한동훈이 에이스였다는 그런 소문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한동훈은 술 안 먹고 노래 부르면 사랑투를 부르나요? 그러니까 그런 배혜림처럼 각 신문사에 특히나 조중동 쪽 보수지에 이런 배혜림 같은 사람들을 하나씩 다 꽂아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사건이야. 김성태 쌍방울도 이재명 사건이야. 저러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혹시나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요. 우리 방송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는 진짜 억울하겠구나. 그 억울함을 저렇게 당하고 있어도 사기 안 죽는 게 난 되게 신기할 정도. 오늘 이재명 대표 저기 무슨 시장 갔죠? 망원 네, 시장인가? 망원시장. 모든 사건을 이재명 대표랑 엮고 있는 이 신공 언젠간 이들이 그대로 돌봐야 될 겁니다. 대장동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석열과 더 가깝습니다. 쌍방울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석열과 더 가깝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옵티머스 사건까지도 아 돌겠다 정말. 좀 있으면 6.25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것 같아. 알고 봤더니 6.25 때 남침한 북한 장군 중에 이재명 대표랑 같은 성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엮을 놈들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방송 신나게 해놓고 오늘 팩트체크 잘했어 하고 신나게 방송해놓고 야 최소한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가 수익 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채널A나 최소한 YTN에서는 하겠지라고 기대를 갖고 방송을 보잖아요. 전혀 안 나와. 왜냐? 배혜림 같은 애들이 언론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 자기 스스로가 검사급의 권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검사와 기자, 김만배 같은 사업자와 기자들이 서로 편히 봐주는 거예요. 공짜가 어딨어. 검사한테 유리한 기사를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돼요. 오빠 우리 사촌 동생이 지금 어디 경찰서에 들어가 있대. 어디? 어? 저기요 곧 검찰로 송치된대. 알았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장재원 아들이한테 지금 이찍이신 분의 자식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재원 아들은 너희 새끼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니들 전두환 때 같으면 지하실이 할 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어떻게 가겠냐고요. 맞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가진 자들이 그 검찰권과 언론까지 장악을 하면 여론전에서 엄청 유리할 테니까 장재원 아들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면 뉘앙스만 풍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찍들 여러분들은 알고 찍었다면 여러분들은 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라고. 모르고 찍었다면 그건 진짜 반성할 일이죠.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에이씨. 끝냅시다. 배고파 뒤지겠네 아주. 힘드네. 허기지다 진짜. 그리고 여기까지.